최근 이제 시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동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도 외곽 지역은 좀 빠지는 느낌들도 있고, 뭐 일부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단지는 뭐 수억 원 빠졌다 이런 기사들도 간간히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21년 4분기 10월 넘어서부터 뭐 계속 지표상의 상승세가 네. 둔화된다라는 분석은 꾸준히 있어온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간간히 진짜 뭐 소위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주간 뭐 아파트 가격 상승률 지표 자체가 뭐 0% 보합으로 뚝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를 뭐 무시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보합이나 뭐 일부 급매물 위주의 간간히 거래가 약세로 비춰진 이런 지역들이 연초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들은 중요한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추세적인 변곡이냐, 확실히 그렇죠. 이후에 이제 하락으로 진입한다고 봐도 되냐, 상승이 끝났다고 봐도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계속 논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변곡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뭐 상승 국면을 한 4챕터 정도로 본다면 한 4챕터 정도, 마지막 챕터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서 이제 변곡을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제 하락으로 들어서는 변곡을 통과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제 상승 정점에서 이제 상승 후반부 어딘가를 이제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져서 23년 정도부터의 뭔가 변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22년 올해 자체는 아직은 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지적하신 거가 어떻게 보면 22년의 가장 큰 특징일 수 있는데, 지역별 이제 국면이 엇갈릴 거다라는 거잖아요. 소위 이제 뭐 저희가 쉽게 뭐 양극화라고도 말하는 이슈인데, 한동안 이제 서울이 가격이 급등하고 뭐 경인 지역이 따라오르고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뭐 대도시들이 따라오르고 거의 온 전국이 막 가격이 오르는 이런 장세에서 드디어 이제 저금리 유동성 국면이 조금씩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고 금리 오르고 또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혹은 이제 수급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별로 뭐 미분양도 나오고 뭐 상승세가 중단되고 조금씩 조정을 받는 지역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하시는 지역 상품에 따라서 이게 흐름이 다 각각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가 아마 올해 22년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계속 뭐 얘기는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위 이제 강남권처럼 여전히 뭐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 잠김이나 관망이 지속되는 곳들은 가격이 더 오르지는 않겠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이제 상승 그 구간에서 계속 좀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간간히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기대 심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상황일 거고, 지난해 4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뭐 세종이나 대구처럼 지역의 분양 공급이나 입주 예정량들이 충분히 받쳐주면서 올랐던 곳들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하향 안정 지역들도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지역에 따라서는 대출 문제나 이런 것들 달라지면서 미분양도 이제 초기에 좀 나오는 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현장 조사라던가 판단을 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지나고 나면 저도 한 23년부터는 변곡을 좀 이제 슬슬 걱정을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는 사실은 아직 이제 3월 대선까지도 계속 영향 변수들이 계속 좀 출렁일 수 있고, 또 이제 국회의 의석수 가지고 정책 예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까지도 계속 관망하실 태세여서, 뭐 올해 상반기는 거의 조금 고가 지역의 자산가들 중심으로, 혹은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조금 이런 정책 변화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시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공급이 조금 늘어나고 급격하게 너무 변동성이 있었던 지역에서의 조정 양극화,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하반기는 계속 이제 다들 지적하는 게 이제 전세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저희가 전세 계약갱시 청구권 한 차례 쓰신 분들이 이제 무조건 계약이 거의 종료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 이제 4년 동안 참아온 거를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할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 주택 구매 투자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리스크 변수를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다시 조금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수요자들이 몰려있는
도심, 역세권,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계속 21년만큼은 못 오르겠지만 이제 오름세를 보이는 곳들이 계속 곳곳에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너무 오래 계속 저금리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건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금리 오르고 긴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변곡을 결정하게 되는 최근의 상승세의 절대적인 원인이 저희가 결국 공급 부족 수급 문제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시장에 안정감이나 설득력을 주게 되는 계속적인 사전 청약 뭐 양의 누적이나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이제 정비 사업들의 확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이제 한 뭐 24, 25, 26 올라가면 이제 공급이 좀 될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확실히 이제 수급 환경 변화에서 오는 변곡이 슬슬 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급격한 결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뭐 그냥 핵심 자산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서 이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올해 같은 때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조금 투자 이슈가 있는 상품들 위주로 계속 여유자금 투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상황일 거고 뭔가 세금 이슈나 정책 변화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자산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재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전략들을 점검하시는 때고 집이 아직 없는 분들은 사실은 고점에서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금매물 위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일 저렴한 상품은 사실은 이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분양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청약 쪽이나 뭐 이렇게 좀 세 가지 타입으로 주거용 시장은 전략을 접근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소장님도 데이터를 많이 보시고 저도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만 그 최근의 시장 동향은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하락기에는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중심지 쪽이 먼저 하락을 하고 외곽으로 퍼졌었거든요. 지금은 특징적인 게 외곽지가 먼저 하락하고 중심지로 오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 헷갈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좀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원래는 재건축 쪽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시세 변동에. 그 기존에 12, 16 대책 나왔을 때도 15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안 해줄 때 그때도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외곽지가 먼저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상당한 영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난 게 최근에 주택 이제 거래하는 수요자 층에 30대 이하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었잖아요. 21년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뛰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젊은 분들이 많았었고 그분들이 결국은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이 자산 양극화를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소위 이제 영끌 트렌드 같은 게 이슈가 될 정도로 대출 레버리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공격적인 부동산 주택 투자를 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의 가격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인 그런 지역보다는 중저가 외곽 지역 혹은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지역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20대 30대 분들 무주택자분들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제 고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가격 진입 장벽이 이제 너무 커져서 솔직히 이렇게 상향 이동이 거의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맞아요. 거래 비용도 크고 그렇죠. 이제 대출 지적하신 것처럼 대출 문제에서 더 타격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의 정책적인 변동성 리스크가 그 시장에서 계속 먼저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조정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진짜 지금 너무 이제 가격 수준이 올라가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나 이제 할 수 있는 수요가 완전히 좀 이렇게 구분이 돼버린 고가 시장은 여전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막 빈번할 수도 없고 대부분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올랐고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지만 처분을 했을 때 세금 같은 걸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재진입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보유를 하거나 증여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사고 팔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가격대 아래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이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최근에 주택 시장에 진입한 30대 이하 새로운 수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또 추격 매수를 하면서 지난해처럼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도 하고 올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대출 문제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변동성 이런 거에 주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걸 진짜 좀 시기를 사실 선택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말미에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또 불안감에 처분을 하시고 이러면 손실이 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주택 구매나 이런 거에 대출 같은 거에 또 점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어서 결국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선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에서 계속 실수요자 그리고 무주택자 생애 최초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출도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DSR 관리를 해버리면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대출에 의존해서 집 사야 되는 분들은 집을 평생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올해 대선이라면 전세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이후에 공급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곡이 온다면 또 그런 지역들 급격하게 추격 매수해서 가격이 올랐던 중저가 지역들 실수요 중심으로 변동성과 타격이 클 수 있어서 그것들을 좀 지원해 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분들이 대다수의 대중분들이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건가가 문제인데 사실은 경인 지역이 지난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20% 전후로 오른 이제 급등 지역들이 많았는데 그 지역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공공분양이나 신도시들 다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또 풀리는 시점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입지의 차이나 뭐 그동안의 변동성의 적절성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조명이 되면서 가격이 재정비가 될 거고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좋으셨다가 이제 폭락을 겪게 되는 분들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할 건가 혹은 그런 변화를 예측하고 조금 자산을 이동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인천에 저희 같은 일반 대중들이 최근에 주택 투자도 많이 하고 거주도 굉장히 많이 옮겼잖아요. 서울 집값이 비싼 바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금 저희가 대비를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는 사실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떨어질 것 같다고 예전처럼 뭐 전월세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그 약간 스위치 하듯이 하는 형태가 예전엔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이제 뭐 취득세도 상당하고 이사 비용에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또 주거 불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형의 만족도도 있는데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사실 1주택자는 그냥 거주주택에 대한 관점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2022년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요 부분을 대부분 청약 경쟁률 쪽에서 바로미터로 좀 보긴 하는데 그럼 소장님은 2022년 보실 때 핵심 변수가 되는 것들이나 혹은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주로 어떤 거를 보고 판단하시나요? 청약 수치도 저도 보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투자 목적에 약간 경쟁률이 잡히기는 해서 그것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저는 계속 좀 하반기 전세 리스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세 비중하고 뭐 이런 거래량 같은 것들을 조금 지역에 따라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 기본 이동 수요가 좀 큰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높거나 이러면 뭔가 전세 가격 상승 리스크 같은 게 있을 때 쉽게 매매 전환 수요로 발현이 되면서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을 실수요 체크할 때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신규 공급 변환 이제 잠재 수요 같은 부분은 청약 경쟁률하고 미분양 지금은 거의 이제 좀 지난해 거의 미분양이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미분양이 좀 이제 초기에 쌓이는 지역들도 늘어날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세종시랑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이 좀 많고 세종시는 단기간 급등해서 최근에 하락 전환까지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건전한 조정의 하나로 볼 수도 있고 혹은 한 2년 사이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시장에서는 하락 전환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종시나 대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두 지역 다 대표적으로 변동성도 있지만 이제 공급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시는 계속 이제 행정도시의 유지나 확대나 뭐 이런 계획들이 새 정부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도 하니까 뭐 예외로 둔다면 그동안 어쨌든 새로운 그런 수요들의 이동에 따라서 주거용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뭐 약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가격이 급등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뭐 LH 사태나 공무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의 심리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심리적 이상의 실질적인 조금 약간 시장 이제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이제 공급제도 같은 것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사실 수요도 조금 변하기도 해서 당분간은 공급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오른 변동성에 새로 막 도시가 생성이 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폭등세가 좀 조정을 당분간은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충청권의 행정도시의 뭔가 확대나 이런 것들로 뭔가 좀 계획이 세워진다면 또 조금 뭔가 다른 이슈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3월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 내에 무슨 핵심 산업 구조가 있는 지역은 아니어서 뭔가 뭐 상업지역 개발이나 뭐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투자 수요들이 몰리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막 뛰었다가 공급이 또 어느 정도 늘어나면 외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었어서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주택 분양 입주 공급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지역이잖아요. 원래도. 그쵸, 공급이 좀 많죠. 네네. 근데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내년 계속 대구도 입주량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좀 이렇게 혹하는 기사 쓰시는 분들은 뭐 소위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뭐 수성 쪽도 이제 가격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쓰시는데 당분간 입주 영향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도 지난해 보면 그 앞전에 뭔가 시장을 주도했던 동대구 쪽의 개발 시장 토지 가격, 주택 공급 이런 데서 최근에 이제 새로 조금 개발이 진행된 서대구 쪽의 정비 사업이나 경북하고 이제 광역교통망 또는 이런 서부권이 또 굉장히 좀 한 해 동안 조명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안에서도 결국은 또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각 세부적인 권역별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소장님 뭐 전체적인 의견은 2022년도 사실 변곡점으로 보긴 좀 어렵고 저는 그런데 사실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변곡이 시작되거나 뭐 이랬다고 보시는 분들도 뭐, 있고 하니까 제 의견도 뭐 동일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승폭은 좀 이제 제한될 거다. 네,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뭐 상승하는 지역, 조정받는 지역이 혼재돼 있는 지역별 상황이 될 것 차별화가 같습니다. 좀 더 극명해질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혹은 이제 재건축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입지상 강남이 1순위 투자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용산하고 성동 쪽 광진구의 광장동 같은 데 있잖아요.